출산 후 점점 불어오는 살을 감당하지 못한 손순예 씨. 살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영상기록 병원 24시의 문을 두드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한 배는 찐빵처럼 부풀어 올랐고 한 번 달아오른 식욕은 식을 줄 모르는 상태였다. 조금 남으면 굉장히 아쉬워. 밥이. 그냥 몇 젓갈 먹었겠다 싶을 때는 엄청 아쉬워요. 헬스용 자전거를 구입하고 시간만 나면 자전거에 올라앉기를 반복한 지 3개월. 112였거든요. 근데 지금 재니까 107 나오거든요. 좀 많이 빠지셨네요. 살과의 전쟁에 돌입한 지 3개월 만에 18kg 감량에 성공.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요즘 못 넣죠. 이거는 이제 안 맞죠. 이거는 뭐 들어가지도 않지. 이렇게 해도. 살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은 간데없다. 며칠 전에 한번 이거 이젠 빼려고 입으면 했는데 터질 듯한 옷까지만이 전리품처럼 남아있을 들어가지도 뿐이다. 않아요. 그러니까 바지가 꼴도 안 나는 거지. 아 근데 이걸 입으신 빼고 다시 찌는 지리한 살과의 전쟁. 비만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다 입은 거예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손순예 씨는 지금 힘든 길을 나선다. 서울 시내의 한 성형외과.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성형외과에는 비만 환자들이 늘었다.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후 이들은 지방 흡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또 우리 딸 애들 엄마 좀 살 좀 빼라고 맨날 그걸 하는데도 안 돼. 뭐 굶기도 해봐도 안 빠지고 운동도 해도 안 빠지고. 운동도 하고 뭐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법도 하고 그래도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똑같으니까 체중이 안 빠지니까 지방 흡입은 간단치 않은 시술이다. 필요한 곳에 지방을 직접 뽑아낸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지만 전신 마취 수술이라 사람들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비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새로운 비만 치료법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피와 지방세포를 수축시킨다는 치료법도 등장했고 오랫동안 빠지지 않던 국부 비만을 해소한다는 방법도 들려온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과체중인 세계 제1의 비만 국가 미국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약 3만여 개의 다이어트 방법이 혼재하는 미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살 빼기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비만 치료의 성공률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But in general, only about 10% of people keep off their weight for more than 2 to 5 years. 미국에서도 외과적 수술 방법인 지방 흡입은 비만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다. 그러나 지방 흡입술이 능사는 아니다. And the tummy's okay? Well, I think we're talking about two different problems. One is being fat or obese. The other problem is having bad shape because of fat. Okay. So liposuction is good for contour correction. 지방 흡입으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지방량은 2000cc 정도. 무게로 치면 1, 2kg 내외로 사실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수술 뒤에 수술 전과 같은 적절한 음식 섭취, 적절한 운동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방세포의 양적인 팽창만 막아준다면 수술로서 얻은 결과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방세포의 수가 절반까지 줄었다고 해도 다시 과다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직경을 20배까지 늘릴 수 있고 부피는 무려 수백 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비만 치료법이 다양해지는 것과 더불어 비만에 대한 논란 또한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 비만 치료계에서 벌어진 아미노필린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천식 치료제로 개발되어 국부 비만을 해소하는 특효약으로 인기를 끈 아미노필린. 제대로 검증을 하기 이전에 임상에 활용되는 사례가 비단 이번만은 아닐지 모른다. 안 아프지 근데. 완전한 비만 치료를 꿈꾸지만 비만 완치의 길은 미궁에 빠져 있다.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탤런트 박철 씨. 2년 가까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비만의 탈출구를 통과한 듯 보인다. 비만의 성공률은 고작 10%. 5년 이상 몸무게를 유지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한창 때가 KBS 아무도 못 말려 할 때가 118kg, 119kg 정도 됐었어요. 흘리는구나. 내 돈 깨지는 소리. 불과 1년 전 탤런트 박철은 6주간 몸집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는 코믹 배우였다. 지방 흡입술 빼고는 다 해봤어요. 침 배 뚫고, 뭐 귀에 침 맞고, 약 먹고, 식욕과부제도 먹어봤고 몇 년 동안 뭐 돈도 부지기로 갖다 썼죠.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한 가지만 먹는다. 고기만 먹어본 적도 있고 나중엔 요독증이 와갖고 얼굴이 붓고 소변도 잘 안 나가고 막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박철 씨가 찾은 비만 탈출구는 달리기와 식사 조절. 누구나 아는 이런 방법이 진정 해결책일까? 피실험자를 모집해 임상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사례자, 올해 대학 졸업반인 박지연 씨다. 취업을 앞두고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지연 씨는 남보다 뚱뚱한 자신의 외모가 불합격의 요인이라 생각. 남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예. 이봐요. 숨어 있어요. 반쯤 숨어 있죠. 이게 교묘한 사진 기술이라고 앞에 절대 이렇게 나서면 안 되고 사람들이 숨어야 돼. 아니 이게 항상 이렇게 찍을 때 봐봐 보여줘야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손순예 씨는 4년 전 영상기록병원 24시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유지에 실패해 살이 더 찐 두 아이의 엄마다. 살 좀 많이 빼셨던 적도 있으시다면서? 아, 많았죠.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이 짓을 한다니까. 아, 죽겠다니까 아주. 세 번째 피실험자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박형섭 씨. 이게 다 지금 초콜릿 덩어리예요. 초콜릿, 아몬드. 늘 먹을 걸 달고 사는 식습관 때문에 고민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냥 조금씩이라도 다 깔아놓고 이렇게 좀 보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씩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지연, 손순예, 박형섭.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단 6주. 6주 안에 비만의 탈출구를 찾아라. (60년대) 비만 인구가 급증한 미국에서는 그 이후 정부 지원 아래 비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만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의 비만 연구센터. 비만 연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에너지 효율의 문제다. We actually measure the amount of oxygen that a person consumes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by knowing that oxygen consumption through very carefully worked out equations, we can calculate what their energy expenditure is. 흡입된 산소량과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센서로 조사해 계산하면 에너지 효율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선 이러한 오랜 연구 끝에 결국 비만은 에너지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w, there's a lot of argument about whether the problem is a result of too much energy intake or too little energy expenditure. So it could really be both. And in fact, now we think it probably is
the obesity is a result of both the too high intake and too low energy expenditure.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떻게 축적되는가? 먼저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분해되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등으로 나누게 된다. 이 중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분리된 지방은 간을 거쳐 체내 장기 주변으로 이동, 내장 비만 조직에 흡수된다. 또한 이 지방들이 피부로 이동, 피하 지방 조직에 흡수되게 된다. 이렇게 흡수된 지방들은 에너지원이 되어 필요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쓰이지만 소비량보다 흡수량이 많아진다면 점점 비만이 돼가는 것이다. 인터넷 사업을 하는 박형섭 씨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운동 시간은 늘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허기를 자주 느껴 주식이며 간식이며 야참까지 음식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응? 먹는 게 아무튼 손에 달고 다닐 정도로 차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그런 식으로 먹을 걸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적게 쓰는 박형섭 씨.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비만 클리닉을 찾았다. 몸무게 104.8kg인 박형섭 씨. 비만도 36.2에 이르는 고도 비만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만도 BMI는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를 말하는데 BMI 25 이상은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에 해당된다. 형섭 씨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바나나 한 개, 두 개. 늘 먹을 걸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그의 식습관을 검토한 결과 하루에 요구되는 열량은 1975칼로리에 불과하지만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은 무려 3660칼로리 이상, 살이 찔 수밖에 없었다. 앉으세요. 이게 보통 이쪽 100을 이렇게 기준으로 쭉 하면 전체적으로 열량 섭취가 많죠. 그렇죠? 이러면 이만큼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양소 중에서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지방이 많아요. 지방 섭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쪽에서 이제 식사는 한 500kcal 정도만 계속 감소시키고 운동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 나가시면 되고, 특히 운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뭘 삼가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형섭 씨에게는 식이요법과 운동 처방,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처방됐다. WTO가 지난 95년 비만을 질병으로 선포한 이후 지금 국제적으로 검증된 약물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제한하는 약들이다. 박형섭 씨가 양방 치료를 선호한 데 비해 지연 씨와 순례 씨는 한방 치료를 선호, 한방병원을 찾았다. 검사 과정은 양 한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몸무게 88.6kg인 박지연 씨, 체질량 지수 32.5의 중등도 비만이다. 지연 씨의 연령과 신장이 같은 경우 정상적인 체지방은 23%. 하지만 지연 씨의 경우 체지방 40.6%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사상 체질 검사도 병행해 이루어졌다. 태음인 체질 가능성이 높고 태음인을 일단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 체질 판명하는 거는 그 체질에 맞게 우리가 여러 가지 처방도 검사 결과 지연 씨는 소비보다 저장 기능이 강해 살이 찌기 쉬운 태음인으로 밝혀졌다. 똑같은 음식을 먹거나 똑같은 뭘 해도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누구는 먹으면 왜? 한방에서도 식이 처방과 운동 처방 등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한약재와 침술 처방이 내려졌다. 한방병원에서 손순예 씨의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검사 결과 몸무게 84.6kg, 체질량 지수 35로 고도 비만으로 나타났다.
사상체질 검사 결과 손순예 씨도 태음인으로 밝혀졌다. 저녁을 100으로 제가 제시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양이냐? 일단은 국이 한 그릇이 위주가 돼야 돼. 국은 크게 칼로리 안 나가 많이 안 나가. 한방에서는 양방보다는 섭취량을 더욱 제한한다. 이는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많은 정도. 손순예 씨 역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침술, 부항 등의 처방이 내려졌다. 좀 있으시면은 또 아픈 게 좀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더 올려드릴 거거든요. 한방 비만 클리닉에서는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한약재를 사용하는데 식욕을 억제해 입맛을 떨어뜨리는 숙지황 감초와 지방 분해의 특효인 의이인과 홍화, 소목을 이용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당귀, 천공, 녹각을 이용해 기를 보해준다고 한다. 병원에서 돌아오며 손순예 씨는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잔뜩 사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 못 먹으니까 오늘 저녁에 평소 때 좋아했던 거 다 먹어야죠. 음식 솜씨 좋은 손순예 씨. 솜씨만큼이나 먹성도 동네 소문이 자자하다. 닭고기 한 그릇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지? 아유, 내가 먹어야지 떨어졌으니까. 밥 공기에 쌀 한 톨.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이며 주방 바닥에 흘린 닭고기 한 조각까지도 먹어치우는 알뜰살뜰한 손순예 씨. 맛있나 없나 간 보는 겁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자, 언니가 내일부터 못 먹어 이제. 화이팅! 손순예 씨 다이어트 기념으로 온 동네 마을 잔치가 열렸다. 저기 있잖아, 저기. 근데 저기 있잖아. 봤더니 언니 저쪽이구나, 이쪽에 있는데. 수작!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손순예 씨는 이렇게 늦은 밤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 숟가락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왜 숟가락 거야? 아닌데. 엄마 왔어.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지연 씨. 왜 지금 와? 지연 씨는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이거 내가 산 거. 헉헉거리게 해야 된대. 그래.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다. 그렇지. 그 매다가 약간 다리가 뻐근해. 살 빠진 원피스 같은 거 입혀야지. 그런 거를 여태껏 못 입어봤거든요. 치마를. 교복 입고는 여태껏 치마를 못 입었어요. 이제 겨우 24. 남들처럼 멋도 부리고 예쁜 옷 입고 싶은 나이가 아닌가. 운동 처방을 받은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밤낮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운동장을 돌고 또 돌았다. 비만 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복부 비만, 즉 내장형 비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여성은 32인치 이상, 남성의 경우 허리 36인치 이상이면 내장형 비만의 가능성이 높다.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내장형 비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인에게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비만인에게는 피하 지방은 물론 내장 지방도 상당량이 발견된다. 사실 질병과의 연관성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비만 클리닉에는 정형외과 산부인과에서 보내진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비만 치료가 선행돼야 하는 질병이 실제 많은 것이다. 저는 허리가 아프세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저는 혈압 때문에 왔어요.
네, 혈압tem에 왔는데 이 선천적인 이 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만 클리닉을 받으면 또 살이 빠지면서 혈압이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이 받게 된 동기거든요. 갑자기 살이 찌면서 생리가 멈추자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을 경유해 비만 클리닉을 찾은 사례도 있다. 감량 전에 월경 불순이나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애가 졌나 해서 사다 쓴 그 테스트 약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 비만 여성의 난소에서는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난소가 퇴화되고 또 그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무월경 상태가 잘 발생하는데 이러한 그 비만 여성의 월경 장애는 정상인에 비해서 약 3.1배가량이라고 하고요. 또 불임이 될 가능성도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서 2배가량 높습니다. 비만 치료를 받으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자 몸에 변화가 생겨났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우는데 외아들이고 너무 애를 원하니까 더 좋은 여자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여기 시작을 한 건데 6개월, 7개월째 생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약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생리해서 기뻤다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지 않았다는 게 그런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각종 성인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출혈, 당뇨, 호흡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며 호르몬의 이상으로 불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연 씨도 안심할 입장은 아니다. 지연 씨는 요즘 건강과 미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어때요? 섭취, 음식 좀 적극적으로 제한해봤어요? 네.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해보니까. 네? 아니, 밥 조금 먹는 건 그냥 견딜만 한데요.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운동하기 힘들죠? 네. 고된 운동을 난생 처음 해본 지연 씨. 그간 흘린 땀은 결실을 맺었을까? 운동 좀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체중이 88.6에서 86.2니까 2.4kg가 빠진 거죠, 그죠? 2.4kg 빠졌고 전체적으로 체중은 줄었다. 1kg. 그다음에 지방이 한 1.4kg 빠졌으니까 근육보다 지방이 좀 더 빠진 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목표량까지는 아니에요. 목표량은 뭐냐면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게 정확하게 빠진 건데 좀 적죠. 제대로 살을 빼려면 지방과 근육이 7대 3의 비율로 빠져야 한다. 같이 빠지니까 퍼센트는 생각보다 인체는 뼈와 근육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살을 빼게 될 때 지방만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근육, 뼈 성분까지 함께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근육은 한 번 빠지면 지속적인 운동이 없이는 다시 복구되지 않아서 이후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의 양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체지방의 비율만을 기형적으로 높이게 된다. 요요 현상도 이와 같은 이치인데 식이장애 환자들에게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엄지를 누르시고요. 먼저 식이장애 환자의 체지방량을 조사해보자. 키 169cm에 52kg. 몸무게로 보면 저체중이지만 체지방량은 정상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어떤 소견이냐면 이뇨제나 어떤 약물을 많이 과다 투여해서 근육과 물이 지나치게 많이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지방만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1.9%라는 게 본 어떤 일반적인 23세 여성한테는 정상이지만 이런 근육량이나 체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또 높다고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친구들이 다 알아요, 진짜. 좋을 때는 진짜 좋고 나쁠 때는
이곳 신경정신과를 찾는 식이장애 환자의 95% 이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몸무게 15에서 20kg 가량을 뺀 경험이 있다.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넣어 토하기를 반복한 지 3, 4년째. 위산으로 인해 손가락은 헐었고 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함께 어울려 밥 먹는 습관을 교육받아야 할 정도다. 예를 들면? 변비약도 먹어보고요. 나금이 같은 것도 먹어보고요. 그다음에 이뇨제도 먹어보고요. 그런 거 다 먹었어요.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변비약 같은 거는 막 한 16단도 먹어보고요. 그래도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그렇게 뼈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너무너무 좋고요. 옷도 막 있는 대로 되고 옷 사러 가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허리가 22인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심하게 살을 빼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더 안 먹고 이 운동을 지나치게 하고 단식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크게 일어나는 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조절할 수 없이 늘어나는 폭식 욕구하고 또 하나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기초대사량의 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식욕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몸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찌기 좋은 체질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먹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요. 점점 더 두려워지다 보니까 음식을 안 먹으려다 폭식하고 무서우니까 구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다이어트 부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 다이어트 식품이야. 손순예 씨도 요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원푸드와 단식, 각종 다이어트 식품으로 살을 뺐지만 다시 살이 찌면서 복부 비만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녹차도 막 다 먹어서 떨어뜨려갖고 또 사고 또 사겠어. 이거 다 다이어트 식품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살 안 찌려고 얼마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체지방량은 또다시 불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살을 빼고 찌는 것을 반복한 아내. 남편은 이제 부인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 속고 손으로도. 이번엔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 지금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지금 해주는 거지. 이번에 못 빼면 이제 안 해지. 못 해지. 근데 이제 누구한테라도 마음대로 해야지. 나도 못 해주지.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이길 바라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손순예 씨. 이번엔 그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맨날 각오가 대단하죠. 포기를 자꾸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확실하게 해보려고. 이번엔 몇 킬로가 없어요? 이번에 병원에서 20kg인데 글쎄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거 어떻게 딱 얘기 못 하겠네요. 일단은 섭취가 조금 무리가 의욕적으로 지난 3주일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수련 한 번의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 빠져야 될 어떤 목표치 폭에서 조금 덜 빠졌어. 대신 이제 그만큼 그러나 운동을 워낙 몇 차례의 과식으로 지난 3주간 흘린 땀은 허사가 됐다. 근육량은 변화가 없고 지방 유출만. 3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처방은 운동 처방이었다. 평소 시간이 없어 운동을 제대로 못했던 형섭 씨도 틈나는 대로 헬스클럽을 찾았다. 몸무게를 재보면 그대로인데도 왠지 막 이 상쾌함에 살이 쭉 빠진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운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로 빠지겠죠. 없는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형섭 씨는 음식 조절에는 실패했다. 중간 점검 결과 세 사람 모두 실패였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살이 잘 안 빠진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형섭 씨.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취재진은 평생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다는 서동아 씨와 형섭 씨를 비교해 그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비만하지 않은 체질을 갖고 있는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형섭 씨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동아 씨. 혹시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 효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취재진은 형섭 씨와 동아 씨의 기초 대사량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의 각종 장기들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쓰이는 생명 유지의 에너지 소비량을 말한다. 주로 체표 면적에 비례해 그 수치가 높아진다. 측정 결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서동아 씨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박형섭 씨. 둘의 기초 대사량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와, 너무 재밌다 이분들. 하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특기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재미난 것은 저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 쪽에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예측되는 에너지 소비량하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었고 비만한 어떤 그분은 조금 예측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두 분이 없었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흡상 개수라고 해서 주로 이분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저체중으로 나오신 그분은 호흡상 개수가 0.7에 가까운 주로 이제 중성지방, 지방만을 에너지로 주로 쓰는 그런 체질이시고 한 분은 탄수화물을 주로 쓰는 호흡상 개수가 1에 가까운 0.9 이상인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에서 어떤 비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는 인체 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만나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호흡상 개수란 산소 섭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연소되는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호흡상 개수가 1.0에 가까울수록 탄수화물이 연소되는 상태를 말하고 (0.7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연소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분도 여자분인데 30세 된 여자 환자인데 체지방 지수가 28.5면 우리나라 동양 기준은 이제 비만이죠. 이분도 지금 호흡상 개수가 1이 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분도 보면은 1.2로 1이 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뭐 약간 과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도 1에 가깝죠. 0.99. 그분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렇죠? 28.7로 역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만인데 이분도 0.92. 지금 안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아주 현저하게 나는데 주로 서동아 씨가 운동을 하면 지방이 쓰여져요. 지방만. 지방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다 에너지로 그냥 쏙쏙 쓰니까 체지방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좋은 체질이에요. 박형섭 씨가 문제인데 특히 에너지를 주로 탄수화물로 쓰는 그런 형태예요. 체질이. 탄수화물을.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니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가 축적이 되질 않고 그냥 간이나 근육에 조금 축적이 됐다가 저도 아주 재밌네요. 아주. 너무나 극단적인.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서동아 씨 같은 분을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비만 환자만 보잖아요. 대부분 그 호흡상 개수라는 게 다 0.9가 넘거든요. 우리 환자들은. 이런 분들은 다 비만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호흡상 개수라는 게 뭐냐면 취재진은 비만인의 호흡상 개수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호흡상 개수와 운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운동생리학과 실험실을 찾아 비만인과 일반인의 호흡상 개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시 한번 비교 실험을 의뢰했다. 이 두 분을 했는데 이번 실험엔 정상인 1명과 손순예 씨, 박지연 씨가 참여했다. 일반인의 호흡상 개수 측정 결과 서동아 씨와 유사한 0.7 전후의 수치를 보였다. 손순예 씨는 1.0 전후의 수치를 보여 박형섭 씨의 호흡상 개수 수치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비만인들과 일반인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전에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집중은 하지 못했어요. 관심을 그 호흡상 개수를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운동 강도가 이렇게 높아질 때 그 값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졌는데 안정시 수준에서 이렇게 높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지연 씨의 안정시 호흡상 개수도 거의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훨씬 높아. 이게 일쪽에 많이. 그동안 운동 시의 호흡상 개수 혹은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호흡상 개수만을 연구해온 운동생리학과 실험실 내에 오늘의 결과를 두고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일반인이나 운동선수는 모두 안정시의 0.7, 즉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반해 비만인은 모두 1.0 전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오늘 보인 그 호흡상으로 보면 휴식 상태 속에서도 두 비만인 신부는 지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힘들지 않은 일도 굉장히 힘들어 많이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지방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만이신 분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인은 평상시 1.0의 호흡상 개수를 보이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정상인과 같이 0.7에 가까운 호흡상 개수로 변화된다. 운동을 계속할 경우 호흡상 개수가 1.0까지 올랐다가 다시 0.7로 떨어져 지방을 연소시키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비만인에게는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택해 적어도 2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만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호흡상 개수 수치가 일치한 세 사람. 취재진은 임상실험에 참여한 3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론해보기 위해 박형섭 씨의 체질을 분석해봤다. 그런데 그도 역시 태음인이었다. 그리고 태음인은 저장 능력이 강해 살이 잘 찐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의 인체성분연구소에서는 그간 각 인종별로 근육과 지방의 함량의 성분을 밝혀 비만 치료의 수준을 높였다. Well, different races have different body composition. So if we take everybody at the same weight and height, we find that some races have more muscle and bone and less fat than others.
이 연구소에서는 황인종과 흑인종 그리고 백인종 간의 인체 구성 성분 비율의 특징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Okay. 최근에는 우리 한의사의 주도로 사상 체질에 따라 인체 구성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연구에 따르면 태우민의 경우 지방 함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올바른 비만 치료를 하자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체질에 따라서 바디 컴포지션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각각의 체질에 따른 비만의 치료의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최소한 음인과 양인 사이에 서로 다른 바디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치료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보다 저장 능력이 뛰어난 태음인, 근육보다 지방 함량이 많은 태음인, 안정시 호흡상 개수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은 비만인.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를 높이고 근육을 늘리는 것이다. 최고의 방법, 그것은 지속적인 운동뿐이다. 진짜 힘들어요. 모두 잠든 새벽, 홀로 조깅을 하고 밤늦도록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던 손순예 씨. 6주 동안 비만 탈출구를 찾기 위해 땀 흘린 손순예 씨. 그녀가 흘린 땀이 결실을 맺었을까? 됐어요. 팔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우리 배둘레였고. 지방률이 41%를 넘은 고도비만이었는데 지금은 36.8%, 4.5% 정도 떨어진 이제 보통 중중도 정도의 비만으로 떨어진 거고. 이 바지 이거 맞는 거. 그때 이거 한 요 정도 작았었거든요. 손순예 씨가 찾은 비만의 탈출구. 그것은 꾸준한 운동이었다. 아니죠. 이제 더 해야지. 한 30 정도까지. 우리 검사 한번 먼저 해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온 박지연 씨. 지연 씨조차도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다음에 지방은 37.8에서 32.2니까 몇 킬로야? 5.7kg. 맞죠? 마이너스 5.7kg 정도 줄였다. 5.7kg. 그죠? 제가 원래 3대7 얘기했죠. 2배를 얘기했는데 더 넘어섰다고. 잘하시네. 근육 소실이 제일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죠? 자, 지금 배가 81cm. 13cm나 줄어든 허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희망을 갖게 한다. 아니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많이 빼봤자 5kg. 그래서 그 이하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못 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서 뺐다가 다시 썼다가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는데 또 더 내려가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좀 의욕도 생기고요. 그런 것 같아요. 박형섭 씨. 평소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는 친구와의 술자리를 식욕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한두 번의 술자리를 통한 식이요법 실패. 운동만으론 길이 열리지 않았다. 20kg 찐 거야 나. 불과 한 2년, 2, 3년 만에.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죠. 세상에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이 있는 건데 살찐 사람이 있어야 또 살 빠진 사람도 돋보이는 거고. 영화에도 또 살찐 역할이 있고 배역이 있는데 다들 날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몸무게가 빠졌다고 해도 그 이전의 상태로 자신의 몸을 회복하려는 특성이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막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고리를 끊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비만 탈출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몸무게
110kg에서 지금 71kg인가로 하여튼 뺐는데 살 빼고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7년째예요. 7년째. 7년째 한 번 뺀 다음에 이 몸매를 유지하고 7년. 그 대신 이제 그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하루도 빠짐없이라기보다 하여간 일주일에 4, 5회 이상은 계속 줄거도 하셔야지 몸을 유지하죠. 텔레비전 보면서 보디빌더나 유명한 여자 모델을 보면서 저 몸이 왜 내 안 될까? 될 수 있죠. 사람 구조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 보 한 보 보폭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만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나태해질 때마다 매서운 말 한마디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은 뛰어야죠. 스스로 성취감 같은 게 있었으니까